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예. 대화해요.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혐의가 많고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를 위해서 단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정치적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예.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선의를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 완전히 뒤집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짧게 예. 말씀드리면 예, 짧게 말씀하세요. 정미경 의원님이 무슨 법원입니까? 무슨 판사입니까? 대한민국에 형사사법 체계가 있고요. 그 절차와 과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마치 형사사법 절차 다 건너뛰고 마치 예. 범죄자로 특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범죄자 특정이 아니라 기소가 됐으면 범죄자라고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기소가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범죄자라고 한다고요? 네, 그건 범죄자라고 알겠습니다. 해요. 남편은 뭘 갔는데 내가 열흘까지 올렸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세상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그 마음은 뭐 충분히 우리가 뭐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쌓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국면도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상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3시 30분부터 20 한 3분 정도 위로를 하셨고요. 처음 두 분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손을 꼭 잡고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위로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전달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많은 목표를 이뤘으니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즉 단식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패널 네 분께 앞에 OX 팻말을 하나씩 제가 미리 나눠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 병문안을 온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식 중단 당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과연 이재명 대표 그 당부에 따라서 단식을 이제는 중단을 할까? 아직까지는 중단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앞으로 중단을 할까? 이겁니다. 자, 중단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자, 네 분 모두 들어주세요. 아, 전원 모두 X군요. 중단 안 한답니다. 중단 안 한다. 그럼 일단 여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도 X를 일단 들고 말씀해 주세요. X를 들고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보통 그 단식이라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중단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통상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새로운 좀 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대표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뭐 신데렐라 단식이라는 이런 어떤 비아냥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병원에서까지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액으로 버틴다. 이것은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를 했고 21일 이제 본회의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표결이 그날 예상이 있죠.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공부에 있어서도 전날 밤이 가장 중요하고 당일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많은 어떤 의원들에게 그리고 예. 여론에 좀 호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럼 끌고 갈 최소한 것으로 체포동의안 갑니다. 표결이 있는 21일까지는 단식을 이어갈 거다. 네. 아, 그러니까 더 남았다 지금 기간이.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도 X를 선택하셨잖아요. X를 그러니까 네 분 다 X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특히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중단을 안 한다. 뭐 같은 이유입니까? 아니 다른 어떤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예, 겁니까? 다른 이유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예.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예,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념 전쟁 벌이지 말고 예. 경제 민생 챙겨달라. 그다음에 이념 외교하지 말고 예. 국익 중심, 실리 중심의 외교를 해달라. 예. 그리고 지금 인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예.
이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분들, 또 과거 정권에서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끝난 사람들,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 그리고 극우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달라. 이런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거를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줄리 만무하다라는 게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제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가지고 전체 23일을 단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앞에 8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하다가 군사정권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링거를 강제로 맞춥니다. 링거를 맞으면서 병실에서 보름을 더 단식을 해가지고 전체 23일 단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단식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전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의 황교안 대표라든지 김성태 원내대표라든지 단식을 할 때 그분들이 단식을 하면서 주장을 했던 그 주장 내용에 동의해서가 아니고 정치적 도의상 총출동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건강을 염려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설득, 타협, 조정, 조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이 손톱만큼이라도 쇄신의 방향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아마 이 단식은 강한 의지로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그러나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어떤 달라진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단식을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액을 지금 이제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좀 적다라고 보고 일단은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는 해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겁니까? 수액 정도 맞으면은 지금 그동안 이제 저체온증이라든지 이 부정맥이라든지 저혈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한 며칠 지나면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대신 이제 일체 음식은 금식하는 것으로 단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저기 자막으로 저 위에 나가지만 다른 모습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단식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싸러 쭉 단식 중단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까, 중단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 중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단식 13일째부터 사실상 당의 지도부와 당의 의원들이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단식 중단을 설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단식이 중단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단식 중단 요청, 원로들이 방문, 뭐 종교계 인사분들의 방문 다 있었지만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와서 단식 중단 요청하면 이게 단식의 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아니라는 설명과 전망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 녹색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 또 다른 모습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당신이야 불러.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 병원 앞에 뭐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저렇게 와서 여러 가지 뭐 목소리를 외치고 주장도 하고 뭐 약간 거친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런데요. 이른바 저 개딸, 흔히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서 강성 지지자분들. 이분들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대요. 그 사과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문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걸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반응, 일종의 이제 원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주장인데요. 예. 강성 지지층만 그런 주장을 하나요? 오. 사실은 추미애 전 대표나 송영길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네,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우회적으로 거의 같은 각오하셔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굉장히 거칠죠. 그러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예, 예. 그러면서 이 강경 지지층 들 사이에서는 결국에 그 당시에 예. 파격적인 승진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사실 두 뭐 단계, 대단한 세 단계를 발차기였다 이런 건너뛰어 표현도 있었단 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대로 저 윤석열 당시 검사라는 분을 문 대통령이 잘 모른 채로 본질을 모른 채로 아. 결국에 그런 배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과거 임기 중에 했던 인사를 이제 와가지고 사과한다는 것도 사과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 사과를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치에 맞지 않고 물론 문 대통령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임명을 했겠어요. 몰랐겠죠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그 윤석열 당시 검사라는 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서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환상을 가진 예, 예.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와서 평가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몇몇 정책도 그랬지만은 특히 인사 정책에 있어서 뭔가 좀 냉정함보다는 낭만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약간 원죄처럼 돼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그런 거죠. 네. 아, 그래서 강성지층이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고 그런데 이걸 자꾸 들춰낼 때마다 이게 민주당 내에 약간 분열의 씨앗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의 목소리 이런 시각도 좀 존재합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단식을 하는 게 지금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다가 여의도의 성모병원을 거쳐서 지금 녹색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상에 있는 입원한 상태로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정치권에서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 또 민주당의 또 이거에 대한 뭐 반발과 반박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을 처음에 갔을 때 왜 거기에서 바로 입원하지 않고 녹색병원으로 이게 이송을 했을까? 단식 환자를 많이 돌본다는 이유로 그렇게 위급한 환자를 그렇다면은 바로 성모병원으로 가지 않고 녹색병원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아직까지는 크게 병세가 아직까지 뭐 유독하지 않지 않나. 대표 이송 과정이나를 놓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등 혈액 검사가 다 정상이라는 등의 글은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겁니다. 약간 가짜 뉴스다. 강력히 조치한다. 뭔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정치권 안팎으로.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의 병상 단식이거든요. 지금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 때도 뭐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 김영삼 대통령 YS는 예. 그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강제로 사실 예. 데리고 갔잖아요. 아마 강제로 수액도 아마 링거도 마치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고집을 피웠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 경우는 또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녹색병원이요. 예. 그 녹색병원이 지금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예. 다 이재명 대표가 관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뭐 야권 분들이 많이 네. 병을 찾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뭐 그래서 뭐 좌파 병원이다 일각에서는 예, 또 민주당 성향 또 내지는 야권 뭐 다 포함해서 예, 예. 예, 운동권 병원이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오. 있어요. 이건 인터넷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얘기가 떠돈다. 예, 떠돌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밀접한 아. 예, 그런 병원에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여의도 성모병원도 있고 네. 다른 서울 시내 큰 병원들이 네. 있는데 사실은 외곽에 있거든요. 서울의 쪽에서도.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병원을 굳이 찾아간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 이건 지금은 몰라도 예. 시간이 지나면 전 다 안다고 봐요. 왜 그 병원에 갔는지가.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 분들이 이 병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단식 치료 전문 의사가 많다. 그걸 경험한 의사들이 많다. 예, 그다음 뭐 회복 단식
회복 무슨 전문 뭐 의사가 많다. 예를 들면. 뭐 장치나 시설이 있다. 예. 아니 어. 근데요. 단식 황교안 대표도 단식하고 단식하는 분 보고 저도 단식 며칠 했는데 예. 아니 무슨 단식 전문 뭐 오. 의사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사실. 단식을 하면 그 곡기를 끊었기 때문에 예. 그냥 어느 병원이든 그냥 병원에 가면 그 치료해 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료라기보다는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회복. 엄격히 말하면 회복인 예. 거죠. 근데 뭐 그걸 무슨 단식 회복 아. 그거에 전문의가 있느냐?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그 변명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뭐 마음 편한 곳 병원에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진짜 외부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단식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보통 회복 기간이 예. 3배라고 그래요. 예. 그 단식 기간의 3배.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12월까지 병상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공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잠깐만요. 예, 일단 마음 다 하신 거죠? 네. 요걸 지금 쭉 제가 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동안 전재수 의원님께 메모를 하시면서 뭔가 준비하셨는데 제가 발언께 드릴게요. 아니, 말씀하세요. 뭐 메모 뭐 그런 예. 것보다 아니 예. 정치도 좋고 싸움도 좋지만 이게 좀 정도껏 하셔야지. 녹색병원이 좌파 병원이다, 운동권 병원이다. 아니 세상 천지에 병원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예. 병원을 좌파 병원, 운동권 병원이 세상 전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좀 인터넷에 제발 좀 있다고요. 정도껏 하시라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의료진들 아마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여기에 환자 이 병원을 이용하는 예. 환자분들 엄청 분노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다루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병원조차도 예.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합니까? 제발 좀 정도껏 좀 하시라.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좀 약간 번외인데 약간 충돌하셨는데 이거 아까 제가 박원석 의원님께 녹색병원에 대해서 미리 좀 질문 좀 한다고 좀 알려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좀 찾아오신 것 같은데 녹색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거든요. 그 병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원진 레이온이라는 기업에서 그 섬유회사인데 그 산재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재. 그 이제 은폐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대대적인 소송도 걸리고 또 노동부의 조사도 진행이 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직업병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서 소송에서 이긴 피해 네. 관련된 보상금이 나왔는데 네, 네, 그걸 네. 기반으로 세운 병원. 네, 그걸 기반으로 재단을 오. 만들고 예, 그 예. 원진 직업병 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예, 예. 녹색병원을 운영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산재라든지 직업병이라든지 예, 예.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많은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친화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야권 쪽과 조금 가깝다라는 근데 건 그거를 맞는 말인가요? 야권과 그거는? 가깝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오.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계, 시민사회하고 가깝다고 볼 수가 노동계 있- 시민사회하고는 좀 밀접하다. 근데 저도 과거에 이제 세월호 그 특별법 제정 촉구하면서 열흘간 대통령실 앞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녹색병원 의사들이 오셔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의 일종의 이제 지원 활동이죠.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 입원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의 약간 인연이나 뭐 연관성은 좀 그건 이제 있습니까? 과거에 녹색병원 원장을 하셨던 분이 뭐 예. 경기의료원 예. 원장으로 그 선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예, 예. 뭐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단식 치료의 전문성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과장됐을 수 있어요. 단식 치료야 뭐 특별한 치료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어느 병원이나 할 수 있는 예, 예. 거고. 다만 또 그렇다고 저 녹색병원 안에서 외부는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펼쳐질 거다라는 식의 시각도 정말 그거 좀 한심한 음모론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거 조금- 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네,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어요.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이재명 경기도 자문위 출신이고요. 이재명 영화제 업무 협약도 맺은 분이고요. 박석은 녹색병원 그 발전위원은 그 다 아시겠지만 보통 그 지금 현재 데모 집회할 예, 때 예. 꼭 언제든지 가시는 분이라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여권보다는 야권 쪽 인사들과 좀 인연이 있다.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녹색병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면 좀 보시면 이게 오늘서부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병원에 입원한 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병원, 녹색병원에 대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했다는 거를 인증하면서 글로 올리고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때 병원 홈페이지가 서버가 다운됐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병원 홈페이지를 본 거죠. 그리고 후원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이거 후원 릴레이, 병원 후원 릴레이도 약간 좀 생소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정치인 내지는 연예인 후원하는 것은 뭐 많이 하는데 근데 병원 병원- 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만큼 조금 굉장히 좀 열성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적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거기에 입원했으니까 그 병원을 후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빨리 건가요?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최선을 잘해달라. 다해달라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사실 그 단식 전문 치료라는 건 없죠.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병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굳이 이제 병원의 과목 중에서 단식과 가장 가까운 과목이라 하면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단식은 이제 소화기 쪽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단식에 따른 뭐 그 몸에 좀 이상이 뭐 예측지 못하게 발생할 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큰 병원이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으로 그런 데 대비를 그렇죠. 해야 예. 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예. 저기 이제 녹색 병원으로 가는 건 아무래도 마음도 좀 편할 뿐만 아니라 아. 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더 단식을 지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수액이라든지 또 다른 게 뭐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밀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면이 좀 상대적으로 좀 혹시 개인정보 관련된 거 있을까요? 대형 병원에서는 그런 비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예. 예도 성모병원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정치권이 워낙 날이 서 있고 대립을 하다 보니까 단식 관련된 병원에 있는 것까지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재수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정치인이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정치적 선택, 예.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모병원에 안 가고 왜 녹색병원에 갔냐? 예. 혹시 녹색병원에 가가지고 단식한다 그러면서 저녁에 뭐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아니 좀 정도껏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저는 집권 여당이 예. 이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야당과 대화하고 야당의 존재를 좀 인정을 하고 예, 예. 기존의 정치권에서 싸움하고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보였는지 한 번쯤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그 광란에 가까운 질주를 합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음모론적이고 예. 왜 이렇게 외눈박이 비슷하게 이렇게 바라볼까 정말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광란에 가까운 질주를 한다. 이런 단어들을 막 언론에서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예. 대화해요.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혐의가 많고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를 위해서 단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정치적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예.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선의를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 완전히 뒤집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짧게 예, 예. 말씀드리면 예, 짧게 말씀하세요. 정미 의원님이 무슨 법원입니까? 무슨 판사입니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있고요. 그 절차와 과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마치 형사사법 절차 다 건너뛰고 마치 예. 범죄자로 특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범죄자 특정이 아니라 기소가 됐으면 범죄자라고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기소가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범죄자라고 한다고요? 네, 범죄자라고 알겠습니다. 해요.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 그러면 전부 법을 범죄자겠네요. 전재수 의원님 법을 예. 만드세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기소가 정도껏 되면 하세요. 범죄자라고 말하지 정도껏 하세요. 않도록요. 정도껏. 자, 정도껏 됐습니다. 하세요. 두 분. 예. 두분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조금 가라앉히고 이거 굉장히 약간 과열상으로 자칫할 수 있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모습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오늘 병원을 방문해서 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죠. 그 내용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